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3장의 1 신체활동 지원의 7번, 8번, 9번 예상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상자가 벌레에 물린 지 이틀이 되었을 때 물린 부위가 후끈후끈하고 통증과 함께 붓기 시작하더니 삼출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심되는 질환은 1번 옴, 2번 파상풍, 3번 건조증, 4번 피부 감염, 5번 대상포진. 자, 여기에서 물린 피부가 후끈후끈하고 통증과 함께 붓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 삼출액이 나오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많이 경험하던 겁니다. 그쵸? 이것은 4번 피부 감염입니다. 자, 2번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1번 물을 받아서 깨끗이 씻는다. 2번 손을 씻은 후 자연 건조시킨다. 3번 손바닥과 손등만 문질러 씻는다. 4번 바 형태의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5번 배변 후 변기 손잡이를 만졌을 때 반드시 손을 씻는다. 정답은요. 5번 배변 후 변기 손잡이를 만졌을 때 반드시 손을 씻는다 입니다. 자, 물을 받아서 깨끗이 씻나요? 아니요. 흐르는 온수에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자연 건조를 시키나요? 아니요. 휴지 또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했죠. 다음 3번 손바닥과 손등만 문질러 씻으면 안 되죠. 손톱 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름 많잖아요. 주름진 부분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다음 바 형태 고체 비누보다는 액체 비누 있죠. 향균 액체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체 비누는요. 세균으로 감염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3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방법은 1번 장갑을 착용했을 때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2번 손을 닦을 때는 종이수건보다 천수건을 이용한다. 3번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4번 오염된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배출한다.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척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자, 여기에서 장갑을 착용했을 때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아니지요.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종이수건보다 천수건이 낫다. 종이수건으로 물기를 먼저 제거한 후 마른 천수건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휴지 또는 종이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염된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배출한다.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을 하셔야 되죠.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척해서 쓰면 안 되고요. 정해진 곳에 버리셔야 합니다. 4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신의 위생관리로 옳은 것은 1번 가운과 신발은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2번 매일 샤워나 목욕을 실시한다. 3번 가능한 손톱을 길게 기른다. 4번 손은 감염되기 쉬우므로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5번 항상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자, 이제 요양보호사 자신의 위생관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렇다면 정답은요. 2번 매일 샤워나 목욕을 실시한다 입니다. 자,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러워졌을 때 바로바로 세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손톱은요. 길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손톱은 가능한 짧게 자르셔야 되고요. 자, 손은 어떻게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그 안에서 자랍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션을 발라야 합니다. 항상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이게 항상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필요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이것이 올바른 거죠. 5번입니다.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음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행위는 이게 뭔지 아시죠? 가래나 분비물을 빼내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건 뭘까요? 흡인입니다.
기도 분비물이 축적된 대상자, 그렇게 이 대상자의 분비물을 흡인기에 연결하죠. 그래서 흡인기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이거는 누가 해야 한다고요? 의료인이 실시해야 합니다. 자, 6번입니다.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인병은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3번, 받아놓은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4번, 카테터는 쟁반에 널어 그늘에 말린다. 5번, 소독한 컵은 건져서 바로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 카테터는 쟁반에 널어 그늘에 말린다 입니다. 자, 흡인병은 1일에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쵸? 이 가득 차면 비우고, 이거 비위생적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다음,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리나요? 버리는 건 아니죠. 물에 담가 놓아야 합니다. 다음에, 카테터를 씻을 때는요,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어야 하고요. 소독한 컵은요, 건져서 자연 건조를 시킨 후 사용해야 합니다. 7번입니다. 기도에서 가래를 제거하는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은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바로 씻는다.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은 후 소독한다. 3번,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카테터는 전용 냄비에 물을 붓고 5분 정도 끓인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비눗 물에 담가 놓는다. 자,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바로 씻는다. 이거 정답부터 찾아야 된다. 그쵸? 네. 정답은요.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은 후 소독한다. 입니다. 자, 이제 풀이 갈까요?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바로 씻는다. 아니죠. 사용한 카테터는요. 이게 가래가 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려야 되죠. 고무를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쟁반에 널어 그늘에 말린다. 다음, 전용 냄비에 물을 붓고 5분 정도 끓인다? 아니,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야 합니다. 15분. 다음, 사용한 카테터는 비눗물에 담가 놓나요? 아니요. 물에 그냥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2번, 3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정답은요?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입니다. 9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수동 휠체어, 2번 목욕 리프트, 3번 배회 감지기, 4번 이동욕조, 5번 안전 손잡이. 자,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입니다. 그쵸? 구입할 수 있는 것은요, 5번 안전 손잡이입니다. 얘네들 너무 큰 거라 구입하기 힘들어요. 그쵸? 자, 10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또 똑같네요.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예요. 1번 경사로, 2번 수동침대, 3번 요실금 팬티, 4번 이동욕조, 5번 배에 감지기. 자, 여기서 가격 싼 거 한 개 있네요. 3번 요실금 팬티. 그쵸? 11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예요. 1번 목욕의자, 2번 배에 감지기, 3번 지팡이, 4번 이동변기, 5번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요. 2번 배해 감지기. 배해 감지기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비싸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자, 12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대여랍니다.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수동 휠체어, 5번 욕창 예방 방석. 정답은요? 아시죠? 4번 수동 휠체어.
1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이동변기, 2번 목욕의자, 3번 안전손잡이,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욕창예방 매트리스. 정답은 5번 욕창예방 매트리스. 얘 뒷답 있어요. 자, 14번입니다. 복지용구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서 대여가 가능한 것은 뭡니까? 크고 비싼 거 2번. 자, 이게 이름 한번 볼까요? 얘 이름이 뭘까요? 욕창예방방석입니다. 욕창예방방석. 2번의 이름 뭐죠? 이동욕조죠. 이동하는 욕조. 3번 간이 변기. 4번 보행보조차. 5번 목욕의자. 그쵸? 얘네들 이름 한 번씩 불러봤습니다. 15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이제 구입이네요. 자, 이름부터 먼저 할게요. 1번은 보행기, 2번은 수동침대, 3번은 배회감지기, 4번은 수동 휠체어, 5번은 목욕 리프트. 자,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보행기죠. 보행기. 보행기. 네. 자, 나머지는 다 대여하는 거예요. 자, 배회 감지기. 딱 이게 배회 감지기. 발음이 안 됐어. 배회 감지기는 치매 어르신들 돌아다니다가 배회하시다가 그쵸? 그래서 밟으면 소리 엄청 크게 나는 배회 감지기. 얘도 비쌉니다. 자, 전부 다 그렇게 보이죠? 16번입니다. 휠체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장치를 풀어둔다. 2번 뒷바퀴 공기압이 낮을수록 잠금장치가 잘 걸린다. 3번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4번 적정 공기압은 엄지로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5번 휠체어를 편 상태에서 보관한다. 정답은요. 3번.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자, 우리 타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기 이 뒷바퀴 타이어. 자,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은요. 펑펑펑 튑니다. 그쵸?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 장치를 항상 잠궈 두셔야 합니다.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지죠. 그래서 잠금 장치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적정 공기압은 엄지로 눌렀을 때 어떻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엄지로 이렇게 힘껏 탁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여야 돼요. 휠체어는 접은 상태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17번 휠체어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앞바퀴의 크기, 2번 타이어 공기압, 3번 팔걸이의 높이, 4번 윤활유 상태, 5번 타이어 종류. 자, 휠체어 잠금 장치 뭡니까? 2번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진다고 이야기했죠. 18번입니다.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용구는 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2번 휠체어, 3번 목욕 리프트, 4번 자세 변환 용구, 5번 이동 욕조. 정답은요. 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19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 12시간만 사용한다. 2번 하루에 한 번씩 기구에 올라가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3번 매트리스는 찜질기와 함께 사용한다. 4번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환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5번 매트리스 셀과 커버는 알코올로 적신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정답은요. 4번 등과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환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자, 매트리스는 12시간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24시간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사용해야 해요.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기구에 올라가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자, 사용 중에는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쵸? 다음 매트리스는 찜질기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그쵸?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매트리스 셀과 커버는 알코올로 적신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아니요, 공기를 빼고요. 흐르는 물로 씻고 건조시키셔야 합니다. 20번입니다. 수동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판, 다리판 작동을 위해 크랭크를 항상 펴서 둔다. 2번 침대를 오를 때는 침대 난간을 잡고 오른다. 3번 이동하지 않을 때는 바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4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높게 한다. 5번 침대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수동 침대 옳은 것은요. 3번 이동하지 않을 때는 바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자, 휠체어도 그렇고 어쨌든 침대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동하지 않을 때는 잠금 장치를 꼭 잠그어야 합니다. 21번입니다.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가까이 둔다. 2번 바퀴의 잠금 장치는 항상 열린 상태로 둔다. 3번 대상자가 내려오기 쉽도록 침대 난간을 항상 내려놓는다. 4번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신속하게 작동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 후 이동한다. 정답은요. 1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가까이에 둔다 입니다. 자, 침대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대상자가 손을 뻗을 수 있죠. 근데 손을 뻗다가 침대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가까이에 두셔야 합니다. 22번입니다. 보행보조차, 실버카죠. 이 보행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뭘 점검해야 한다 했나요? 잠금장치. 그러면 잠금장치는 손잡이에 있죠. 보행보조차니까요. 그러니까 손잡이에 있는 잠금장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3번 다 여기에 있죠. 네, 여기 손잡이. 잠금장치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2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보행차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보행보조 도구이다. 2번 지팡이보다 안전성이 약하다. 3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4번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5번 뇌졸중으로 반신마비의 대상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다. 보행차입니다. 보행차. 정답은요.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입니다. 자, 실내에서만 사용하나요? 아니, 실내외 사용하는 보행보조 도구입니다. 다음, 지팡이보다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겠죠. 지팡이보다는 더 안정적이에요. 다음,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반신마비의 대상자가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잡고 가야 되네.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 별로 좋지 않죠? 마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목욕의자는 1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3번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 4번 앉은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높이의 의자. 정답은요.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는 의자입니다. 25번 이동욕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 위나 거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2번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번 대상자가 욕조를 잡고 일어나게 한다. 4번 평편하게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5번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공기 밸브를 열어준다. 정답은요. 4번 평편하게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입니다. 자, 침대 위, 거실 등에서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는 게 이동욕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해야 합니다. 함께 사용 못해요. 욕조를 잡고 일어나거나 앉지는 않아요. 그쵸? 다음,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요? 배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야 되는 거죠. 공기 밸브를 빼주는 게 아니라. 2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길을 잃었을 때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배회 감지기이죠. 자,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을 잃음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로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배회 감지기입니다. 27번 휴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색상, 2번 균형감, 3번 디자인, 4번 회사명, 5번 청결성. 휴대용 경사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2번 균형감. 자, 28번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바닥에 물기를 바로 닦는다. 2번 즉시 침대로 이동시킨다. 3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4번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힌다. 5번 차가운 물을 먹인다. 정답은요. 낙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입니다. 29번 대상자가 낙상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1번 대상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안정시킨다. 2번 일으켜 세운 뒤 상태를 확인한다. 3번 부축하여 침대로 이동시킨다. 4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5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요? 아시죠? 어디요? 대상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안정시킨다 입니다. 자, 여기서 절대로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 대상자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셨죠? 30번입니다.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낙상의 신체적 위험 요인은 1번 시력 저하, 2번 높은 침대 높이, 3번 경사가 급격한 복도, 4번 미끄러운 바닥, 5번 계단 욕실의 어두운 조명. 자, 여기서 신체적 위험 요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신체적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신체와 관계된 요인. 1번 시력 저하가 있죠. 그럼 여기 높은 침대 높이, 경사가 급격한 복도, 미끄러운 바닥, 계단 욕실의 어두운 조명은 무슨 요인인가요? 이거는 전부 다 환경 요인이죠. 이거는 환경의 위험 요인입니다. 31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2번 침대 바퀴의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3번 야간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취침하게 한다. 4번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한다.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정답은요. 낙상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풀어보면은요.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은 낮춘다 아니고요. 아예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한다. 잠금장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잠금장치는 잠궈둬야 한다고 했죠. 야간에는 침대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물기를 바로 닦아서 제거해야 되죠. 이렇게 물 뿌리면은 낙상됩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 32번 노인의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바닥에 흘린 것은 즉시 닦아준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3번 계단 욕실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4번 변기 옆과 욕조 벽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5번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둔다. 정답은요.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이건 넘어지라고 하는 일이죠. 그쵸? 33번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에 입소하게 한다. 2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3번 가족과 상의하여 가스레인지를 없앤다. 4번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5번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 둔다. 정답은요. 4번 조리할 때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입니다. 34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4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한다. 자, 이건 화재 예방이라고 했어요. 화재 예방. 화재 예방은 정답은요. 2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그쵸? 이거죠.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5번.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에 창문을 연다. 2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4번 연기가 많은 경우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이동한다.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정답은요. 4번 연기가 많은 경우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서 이동한다입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바닥에 엎드려야 됐죠. 36번입니다. 지진 발생 시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안에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2번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다. 3번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4번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5번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자,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정답은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정답이죠. 37번 대상자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 후 비병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낸다.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3번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4번 젖은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정답은요.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입니다. 콘센트니까요. 전원 차단이 첫 번째죠. 자, 지금까지 신체활동 지원에서 7, 8, 9 예상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